부자들은 경제신문에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알림뉴스 김성훈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지금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혹시 들어오시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앞서서 중국은 이렇게 증시가 폭락하는데 증시 부양책을 구사하는데 국내는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지금은 좀 국내는 오히려 조용하잖아요. 뭐, 되려 금리 인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네,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흐름은 될까요? 이제 그런 이 정치적 그런 스탠스만 많이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냐, 뭐 대북 관련이라든지 일부 이제 그 관심도가 사실 이제 증시에는 많이 멀어진 이런 상황인데, 네. 일단 정부의 관심도조차도 그렇죠. 없다. 그렇죠. 지금 증시 상황이. 예,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전에 이제 증시 폭락 시기에는 뭐 우정국의 자금 투입이라든가 네. 국민연금의 이제 저점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이제 이 투자 폭을 좀 넓혔다면 지금은 이제 국민연금 자체도 투자의 흐름을 해외 주식이라든가 채권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으로 투자하는 그렇습니다. 수익률이 워낙에 네.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 사실은 신흥국 증시의 하락세와 더불어서 실적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저는 네. 이렇게 보여지고는 있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안타깝습니다. 예. 증시의 방어 역할을 해줬던 뭐 우정국이나 국민연금조차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이나 다른 쪽에 시선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증시에서 지금 방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 정부조차도 지금 뭐 북한이나 외교 쪽에 신경을 쓰지 증시에는 마치 관심이 멀어진 것처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댓글과 많이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마음에 와닿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서 오프닝에서 주도 업황은 없지만 실적 호전주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정유업체입니다. 정유업체가 3분기 수출 분기 사상 최다를 나타냈어요. 수출 물량 1.28억 배럴 1억이 넘는 배럴의 네. 통계 작성 이후에 최대치의 수출을 나타냈는데요. 실적도 뒷받침이 돼주고 있어요. 네, 지금 보면은 우리가 목표치가 이제 정유업체가 이제 400억 달러 목표치를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4년 있고, 만에. 예, 네. 그리고 뭐 SK 이노베이션도 그랬듯이 시설 투자, 시설 고도화를 중심으로 해서 경유 제품을 중심으로 한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그리고 투자 심리적인 요소도요. 사실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 이제 품목 가운데에서도 이 정유주들이 배당의 매력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실적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호재성 이슈가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제 유가의 흐름이 사실상 이제 배럴당 뭐 80에서 네네. 내년까지는 예. 100달러 이상까지도 네. 예상이 되면서 최근에 투자 심리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예. 긍정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 하락에 맥을 못 추고 있지만 그래도 이들 종목은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는 점. 지난 2분기에 최대 수출을 한 분기 만에 뛰어넘었다는 네.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관심 1위의 종목이 뭔지 아시죠? 셀트리온입니다. 7% 급락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외국인 매도에 2150선 아래로 떨어졌다. 셀트리온이 7%의 하락이다라고 증시에 대한 상황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테마색이 셀트리온 지분 9천억 블록딜을 추진했는데 그동안 매각 예정이 되어 있지만 339만 주 매각 예정 주가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라지만 일단 주가는 하락이고요. 그동안 2010년에서 2013년 4천억 원을 투자해 이 7조 원에 달하는 네. 주식의 이득을 얻었대요. 8년 만에 20배 넘는 그 수익을 얻었다라고 하고요. 먼저 그 내용을 좀 보실까요? 올해 3월에 보유 중인 일단 주식의 1조 1천억 원을 팔았습니다. 자, 그래서 2010년, 2013년도에 지분 가치가 7조 원에 달해 8년 만에 20배 가까운 평가 이익을 냈고요. 이번 블록딜로도 테마색은 적잖은 차익 실현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도 아직 뭐 9.75% 보유하게 된다라고 하지만 이번에 블록딜로 셀트리온은 주가가 크게 흔들리네요. 네, 지금 보니까 오늘 이제 시가도 블록딜 그 영향을 받는 최저가 수준인 24만 7천 원까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이제 스타트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셀트리온이 사실 이제 우리가 2대 주주였던 테마색의 자회사죠. 아이온 인베스트먼트가
매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설이 많이 돌았었습니다. 예. 이제 초 넘어서부터. 근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어졌고 또 추가적인 설이라고 하면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경쟁 심화 때문에 가격 다운이 예상이 된다라는 악재 때문에도 셀트리온의 주가를 상승을 좀 제한시켰던 요인인데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앞서서의 성장 기대감을 더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지금 주가에서 불록될 영향으로 주가의 하락을 받은 셀트리온이 저가 매수의 기회냐 또 이렇게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램시마에 이어서 투룩시마가 유럽의 18개 개국에 이제 수출을 단행을 하면서 벌써부터 점유율이 32%에 육박했다는 점도 저희가 예.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이고요. 그래요? 성장 쪽에 기대를 더 두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그리고- 저가 매수 쪽에 의견을 주시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추세적으로 뭐 아이온의 지분이 아직까지도 네. 한 9% 이상 지분이 남아 있지만은 그래도 2대 주주로서의 추가적인 매각 추진은 좀 어느 정도는 네. 제한적일 수 있다. 네.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앞서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시장 진출에 이런 네. 긍정적인 요소까지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진다면은 우리가 예. 외국인 기관의 저가 매수가 들어올 때 우리 투자자 그래요. 여러분들도 한번 접근을 예.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그럼 이번에 그 블록딜록이란 대량 매도는 그동안의 이익 실현, 그렇죠. 네, 그동안의 이익 가치에 대한 실현 네. 정도로 보지. 뭐 네, 이대주주도 이런 차익 실현 평가들.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마냥 들고 있을 수는 네. 없기 때문에. 평가 내고 다시 또 재매수에 대한 그럴 의견이 수도 있을 수 있죠. 있고요. 예. 일단 4천억 원의 투자로 7조 원 넘는 이익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익 실현을 하지만 셀트리온 아마 성장 기대로 봐야 된다. 네. 앞으로의 저가 매수 한번 외국인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여러분들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극심한 변동성 안에서도 전문 사모펀드는 무조건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업황 투자를 하기보다 개별 종목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최근에 사모펀드 같지만 그 종목들이 신고가 위너라는 종목의 판단을 받고 있어요.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먼저 표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신고가를 나타내면서 사모펀드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장중 변동성이 계속되기 시작해서 SK텔레콤, 삼성 SDI, 삼성전기, GS건설, 대한항공, 일진머트리얼즈,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현대차, YG엔터. 그러니까 업황이라 보기보다 지금 개별 종목이에요. 그리고 앞서 얘기한 저희가 실적 호전주랑도 좀 공통이 되고요. YG엔터, 신세계인터내셔널, 휠라코리아, 에코프로 등 SK텔레콤과 제일기획은 이 중에서 하반기에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도 같이 공통적으로 올라오고요. 휠라코리아와 JYP엔터는 외국인과 사모펀드 동시에 강한 순매수, 에코프로는 사모펀드, 금융투자 비롯한 기관의 선호 종목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종목들이 계속 나열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에 좀 눈이 가세요? 네, 지금 보면 이제 사모펀드의 특성상 이제 거액의 투자자분들을 모집해서 절대적인 수익을 내야 된다. 내야 되는. 뭐 이런 형식에서 지금의 이런 하락장에서도 사실 이 3분기 실적이 업사이드가 강한 종목 그리고 하반기 이후 내년에도 실적 스탠스가 좋을 수 있는 그런 펀더멘탈이 중요한 종목들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인데 지금에 앞서서는 예. 상승 종목이 좀 이제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뭐 삼성 SDI라든가 삼성전기를 가장 많이 매수했지만은 지금 흐름에서는 앞서서 이제 우리가 연말 배당에 따른 관련된 얘기를 해드렸지만 통신주의 흐름에서 SK텔레콤도 순매수가 좀 많은 사모펀드에서의 그런 비중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최근 들어서 뭐 KT라든가 SK텔레콤 최근에 IPTV 점유율 확대라든지 그리고 케이블 TV 인수 추진을 통해서 이제 덩치를 늘리고 있는 예. 그런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SDI가 지금 사모펀드에서 SDI. 매수 1위인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전기차의 흐름과 더불어서 이런 코드리스 예. 전기차 배터리의 중대형화의 턴어라운드에서도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의 내년 전망까지도 좋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서 선택과 집중을 꾸려나가는 것이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여러분 변동성이 큰 장세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개별 종목들의 몸값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김성우 팀장의 셀렉은 아까 에코프로와 네. SK텔레콤이었고요. 이 기사에 따르면 역시 기업의 이익이 정체가 된다며 지수보다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 볼게요. 최근 1년간 공매도 비중이 높았고 실적 기대감이 큰 종목으로 GS건설, 삼성전기, 삼성엔지니어링, 포스코캠텍, LG이노텍 등이 꼽혔는데 이들 종목은 사모펀드의 순매수 상위에도 같이 포진한 종목으로 향후 반등 기대감이 높다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종목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입니다. 요새 미샤 스킨푸드 네. 그거 지금 기업 회생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들 종목이 52주 최저가입니다. 연중 최저가고요. 그리고 최악입니다. 지금 실적이. 그 브랜드숍의 주가가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 이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주주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일단 시장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요새 뭐 올리브영이나 네, 그렇죠. 랄라블라, 뭐 왓슨 이런 데 많이 가지 네. 예전같이 이렇게 토니몰이나 뭐 위샤들 많이 찾는 분들 많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요. 부활을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이 기사의 골자입니다. 일단 그 주가의 흐름이 몸값이 낮아질 대로 지금 낮아졌고요. 토니모리와 클레오도 상장 직후 최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 수준으로 신저가까지 빠졌습니다. 실적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고 있고요. 자, 급락을 반복하는 약세장에서 과거와 같은 상승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이걸 어떠세요? 지금 보면은 화장품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이런 사드 리스크가 완화되고 그리고 단체 관광객 수가 지금 어느 정도 6호가 돌아온다는 회복 소식이 전해짐으로써 이러한 적자 기업들의 턴어라운드를 예상하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대형화된 아까 올리브영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형화되고 실적 스탠스가 좋고 이런 LG생활건강 같이 LG생활건강 같이. 그렇게 좀 그 고급화 전략이 유지가 되는 종목들이 일단 그 살아남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도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소비 위축과 더불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따이공들의 이런 이 규제 역할 때문에라도 제가 봤을 때는 앞서서 이제 구조조정을 겪고 난 이런 제조업들과 비슷하게 화장품 업체들도 선택과 집중에 따른 투자의 전략이 좀 필요한 시기가 지금 돌아왔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이뤄질 것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뭐 만약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폭 과대 종목을 이제 선정을 해주셨는데 그런 종목으로 우리가 투자처를 하나 뽑자면은 그나마 우리가 아모레퍼시픽을 뽑는 것도 사실 아모레퍼시픽도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사실 낙폭이 굉장히 컸던 네, 중국발 영향이 악재가 가장 예. 크게 작용했던 종목 중에 네.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점에서의 상승 탄력도를 본다면 그동안의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하락에서 저점으로 분할 매수 예. 타이밍을 잡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커의 귀한 화장품주의 실질적 영향까지 알아봤습니다.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데 함께했습니다.